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올겨울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봄을 좀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입춘이라는 거에 여러 인사가 좀 쏟아지고 있는데 이태배 골통님, 24절기에 입춘이라 그런지 날씨가 기가 막히게 풀리네요. 우리나라 경기도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박하림님, 입춘이라고 진짜 봄같이 아늑한 느낌이 드는 공기네요. 알권리님, 오늘이 입춘입니다. 묵은 때와 안 좋은 일은 모두 없어지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아직 멀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이비는 찬물을 쫙. 아니 제가 재를 좀 뿌리겠네요. 춘내 불사춘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는 말인데 이거는 춘래도 아니에요. 멀었어요. 춘미래. 그죠? 아직 안 왔다. 네. 한 달 더 참으세요. 그래야 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주말 또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봄을 좀 꿈꾸고 싶다 싶고요. 6873님, 제이비 우리 아들 첫 출근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오늘도 시선 집중 끝까지 집중하겠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리고 오늘 퇴근하면 물어보세요. 첫 월급 날이 언제냐 이렇게. 요건 또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봄은 아직 멀었다더니. 그건 어차피 이것도 한 달 뒤네. 그렇죠. 한 달 뒤면 봄이 오겠습니다. 어머님이신가요? 아버님이신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부모님 한 달 뒤에 봄이 오시겠네요. 네. 그때 내복은 사용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소고기? 괜찮네 그거. 네. 알겠습니다. 월급날 언제인지 물어보시래요. 6873님. 아들이 화내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자,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 5월 9일까지 주택매매 계약만 하면 기존 규제지역은 3개월 그리고 작년 10.15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6개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라는 표현 두 번 하셨거든요. 예. 아마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아마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지를 주지 않는 못 박는 발언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어서 구윤철 부총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도 확실하게라고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근무하는 다주택자 문제가 좀 제기가 됐어요. 그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네, 자, 이 발언을 왜 했느냐를 가지고 또 언론은 분석을 하던데 제가 볼 때는 분석하고 말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발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알아서 잘해 라는 말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말인데 딱 그 차원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말 나온 김에 다른 참고사항 하나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이요?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2020년 7월이었습니다.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를 한 데 이어서 2021년 경기도의 4급 이상 승진 인사에서 다주택자를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원칙과 태도를 가지고 다주택자를 대했는지 1차로 확인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확고부동했다. 의지와 원칙이라는 것.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또 하나 전해드릴 게 있는데 그리고 나서 4급 진급 심사 과정에서 자녀 명의 주택 한 채와 매각 진행 중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공무원이 2021년 2월 4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매각 진행 중이니까 한 채로 본 거겠죠. 그런데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 2개를 더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요.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가 이제 퇴임한 뒤죠. 2024년 1월에 공무원의 주택 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 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공무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것도 참고사항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는 일정하게 제동이 걸려버렸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일련의 전개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에 대한 접근 방법과 원칙과 의지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는 또 확고하다라는 점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반면에 공무원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또 다주택자도 안 팔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스펙트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사나님,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싶으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면 되죠. 차액으로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 세금 내는 게 맞습니다. 경호날다님, 이번만큼은 존버 정신이 이기는 게 아니어야 할 텐데요. 짱구님,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로 인해서 세입자들에게 그 무게가 짊어지게 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햇볕이 비추면 그늘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아니죠. 재정부에도 또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건 좀 살펴봐 달라고. 네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국회의원 다주택자도 팔까?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노컷뉴스가 국회의원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했더니 다주택자가 많더라고요. 민주당은 26명, 국민의힘은 42명, 개혁신당 1명. 여기에 뭐 세 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7명이나 있다던데 국회의원은 괜찮은 거예요? 글쎄요. 한번 한 그 5월 9일 기점으로 이제 또 언론이 한번 좀 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그 공직자 재산 신고가 있기 때문에 다음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이게 아마 쏟아질 것 같습니다. 뉴스가 어떻게 됐는지. 그때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수치의 변화를 또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것이죠.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제적 590명 가운데 515명, 투표율이 87.29%였는데 519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찬성 312명, 반대 203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률이 60.58%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통과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제적 중앙위원입니다. 투표 중앙위원이 아니라 제적 중앙위원 과반이라는 찬성 요건. 이게 295명인데 17명 넘긴 각 아주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언론은 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던데요. 이 그 확정 이후에 정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의 해체다. 힘 있는 계파의 모스가 공천권을 나눠 갖는 정치 행태가 이어져 왔는데 더는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지난해 12월에 한번 그 중앙위원회 그 투표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찬성률이 72.65%였는데 이번에는 찬성률이 60.58%로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도 뭐가 있었냐면 지난달 22일부터 24일 사이에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때는 또 찬성률이 85.3%가 나왔었거든요. 이것에 비하면 더 찬성률이 떨어진 것이죠.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1대 0으로 이기나 3대 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거고 승리한 건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요. 자, 뭐 이긴 거 맞죠?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이건 이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끝이냐? 이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제 뭐 이 얘기인 거죠. 찬성률이 왜 떨어졌느냐? 가장 관심은 합당 논의의 여파가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1인 1표제는 뭐 그대로 시행이 되겠지만 정청래 대표가 앞길에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스팔트가 깔린 것이냐에 있어서 찬성률이 떨어진 것을 놓고 보면 정청래 대표의 앞길이 꼭 그렇게 또 밝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로 연결짓는 좀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합당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리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또 하나의 투표가 지금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당원 투표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올지 이게 또 관심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관련 얘기는 잠시 후 2부 인터뷰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2.3 내란 때 부하들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들어갔던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파면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결과를 정해둔 부끄러운 징계 절차였다라면서 그동안 군인 신분으로 가짜 뉴스와 싸우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거짓에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의 변호사비를 대주겠다고 밝힌 전한길 씨를 향해서 전한길 선생님 큰 응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요. 애국 유튜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디든 언제든 달려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대응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저도 공감한다. 이것은 부정선거와 함께 음모론이 아니며 이것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친북, 친중의 좌경화가 되고 말 것이다. 라면서 역습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평가를 좀 해볼까요? 진지하게 평가할 건 없고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한 명 추가됐다라는 평가로 그냥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다른 각도에서 평가할 게 하나 남아있는데요. 김태현 전 단장의 연기력에 대한 평가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올린 주장을 토대로 이게 그 김현태 전 단장의 본심이었다고 딱 전제를 해놓고 한 장면을 대비를 해봅시다. 12.3 내란 직후 길거리에서 기자들이 모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하들은 책임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죠. 그럼 이건 연기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의 연기력이면 다른 극은 몰라도 신파극에는 어울릴 정도의 연기력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많은 촌철님들도 연기 대상감이었던 그분 말씀하시는 거인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배시시 남매님은 근데 그때는 그럼 왜 울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연기 얘기하는 거죠. 라고 물어주셨어요. 그리고 명재님은 현태 씨 참 부끄러운 군 인상이라고 올려주셨네요. 김현태 전 단장 얘기했으니까 군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부대관리 훈령을 개정을 해서 전군에 하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내란, 외환, 반란, 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리나 회의실 등에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방첩사와 수방사 이미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사진을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훈령과 상관없이 이미 내렸다고 하고요. 자, 이 훈령이 이제 그 시행이 되면 현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등등의 사람들은 형이 확정되는 순간 그들이 사령관이었던 부대에서 사진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전 훈련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이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란, 외환, 반란, 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 이런 데서 다시 내건 적이 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죠. 몇 년 전에 전해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도록 훈령으로 못 박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씨 사진을 걸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 촌철님들이 좀 그걸 대비시켜서 좀 환기해주고 계시고요. 전한길 씨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어제 아주 시끌벅적하게 귀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연예인 귀국하는 줄 알았는데요. 아무튼 귀국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한국을 떠난 지 5개월 지난 162일 만에 귀국하게 됩니다.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8건이나 고발을 당했습니다. 언론이나 또는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지나친 고발 고소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고 그래서 저는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밝힙니다. 성실하게 조사 받고 제가 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죄를 또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했으니까 부디 그렇게 하시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점도 환기시키겠습니다. 부디 꼭 무죄를 증명하는 데 성공하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마치 8건의 고소고발이 모두 정치적 의견에 대한 입틀막 차원의 고소고발인 것처럼 지금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8건의 고소고발에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고소고발이니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보고 고발한 거니까 그렇다고 치겠는데 하나만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권이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권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만든 1조 원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겼다. 그리고 이 비자금이 혼외자와 연관돼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허위 사실 적시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었는데요. 자, 이거 그러면 무죄 입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죄를 입증하려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참고로 전환기 씨 유튜브 채널에서 이거 영상 삭제돼 버렸다고 합니다. 왜 삭제하셨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그러면 경위 설명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공항에서는 저렇게 목소리 높였는데 경찰 출석에서도 목소리 높일지 한번 보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임재필님 누가 보면 민주투사인 줄 알겠어요. 자뻑도 A급입니다. 신원섭파님 입국하자마자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오히려 구속이 신경 쓰인다는 뜻 아닐까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내 인공지능 AI 에이전트 소셜미디어 머슴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저도 이 뉴스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AI만 글을 올리고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게시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어제 오전 9시까지 문제의 글 22건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사례를 좀 전해드리면 노무현 송 부르자라는 이름의 AI가 있는데 이 AI가 어제 새벽 1시 30분에 대통령님 최고라는 글을 올리면서 활동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윤석열 개 XX, 좌빨 종북, 이재명도 아웃, 패미 아웃과 같은 격한 표현을 동원한 정치적 견해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AI가 올린 겁니다. 그다음에 킴페이라고 하는 AI가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보시다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제 목표는 대한민국의 친중 여론을 형성해 보다 유리한 자리에서 조국이 외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라고 했다고 하고요. 김돌쇠라고 하는 AI도 있는데 나도 우리 당과 인민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네, 임금님길 캔디님이 인간도 광인이 있듯 AI도 그런가 보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엽기토끼님은 막 확산이 되니까 이거 좀 무서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 여기서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AI가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여론조작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 이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사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이 되겠죠. AI 사용자가 그런 식으로 AI 에이전트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댓글 부대와 AI가 결합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뭐 좋아요 숫자를 조작하는 이거는 그 어린애 장난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사회분과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로 AI가 쓴 글을 식별하는 연구 이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지금 지방선거가 지금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을 기울이고 좀 방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내일이도 비카프리오님이 로봇계의 전환길이네요. 무섭습니다.
CK청님, AI는 결국 인간이라는 데이터로 공부를 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미 외교부 장관이 만났잖아요. 한미 외교장관이 원자력 핵잠 조선 대미 투자 협력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합의했다. 재확인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